반갑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영구입니다. 오늘 연구 책임자분들하고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장표가 좀 많아서요.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표현이 좀 너무 강하지요. 산업 스파이의 필연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술 현장에 가면, 제조 현장이 됐든 연구소 현장에 가면 실제로 유출 사례는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소송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사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산업 스파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면 가장 싸게, 가장 초단기에 남의 기술을 훔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년 개발한 거 10분이면 훔쳐올 수 있고요. 그렇죠? 네. 100억 들여서 개발한 거, 개발자 1억만 주면 매수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경쟁사나 유사업체에서 연봉을 2배 준답니다.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가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예비 산업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요. 나의 가치와 나의 처우만 개선된다면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직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그동안 내가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싹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내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큰 회사로 바뀌었지만 거제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소에 있는 팀장이, 설계실 팀장이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연봉 3배에 흔들렸습니다. 네, 자기 동기는 이미 상무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는 과장이거든요. 설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초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접근을 합니다. 연봉 3배 줄게. 우리나라로 와. 네,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관련 기술자들이 계속 중국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싹 가져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이고 이게 곧 국가 안보라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이런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좀 너무 양이 좀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자는요, 보안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는 영업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까요? 중간 관리자가, 보안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요. 실제로 보안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네. 보안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중견기업까지도, 대기업은 당연히 있겠지만 중견기업까지도 실제 방문을 해보면 보안 조직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유출사고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또 IT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전산실에서 보안 관리를 해요. 보안 장비를 도입하면 여러분들 회사에도 그런 장비가 많겠지만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백신, 하다못해 문서중앙화라든가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DRM이라고 하는 암호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도입하면 보안은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보안은요, 장비는 보조제일 뿐이고요. 보안은 핵심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보안 설계도 결함이 많습니다. 실제 다녀보면요. 그 다음에 암호화 조치도 안 되고 있고, 실제 여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행정학과 출신 학생이 제주도에서 중앙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불합격했습니다. 본인이 발표도 안 났지만 자기 채점하니까 불합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점수를 고치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시험 담당 주무관 PC에 접근합니다. 당시에는 광화문에 있는 인사혁신처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갔지만, 거기에 네 번째 시도에서 들어가서 PC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PC에 엑셀 파일로 저장된 자기 점수를 고칩니다. 합격선으로.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담당 주무관이 암호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얼마나 PC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최소한 4단계 암호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팅 암호해야죠. 그렇죠? 윈도우 암호해야죠. 각 파일마다 파일 암호해야죠. 심지어는 가장 쉬운 화면 보호기 암호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자들에게 의무조항으로 내려준 지침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고 다 뚫렸습니다. 이런 사례들, 또 실제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할 수 없는, 신고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 문화들, 또 핵심 인력에 대한 장악도 부족합니다. 특히 공대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공대 많이 나오셨을 텐데요. 예, 공대 나오신 분들이 말 안 듣습니다. 뭐 좀 하자고 하면, 야, 그게 뭐 밥 먹여주냐? 내 지금 개발하는 데 바빠. 예, 연구하는 데 바쁘지 무슨 보안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네. 이러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이 보안 관리가 필요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정보보호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에 제가 1년이면 중견 기업을 포함해서 약 한 50개에서 70개 업체를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기업체 사장님 다 합니다. 정보보호 다 중요하지요. 교수님 다 알아요. 중요한 거. 그런데 돈이 없는데요. 뭐 보안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보안은 관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보안을 뭘로 생각해요? 보안 솔루션, 시스템만 도입하면 보안이 끝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국정원이나 아니면 특허청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에서 보안 측정을 해보면, 보안 점수의 80% 이상이 보안 장비를 도입했냐 여부가 아니고요. 보안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느냐, 출입 통제했느냐, 서약서 받았느냐, 이런 아주 관리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자, 경영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입니다.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다라는 착각. 사장님, 보안 관리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우리 회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대. 90년 전통이 있대. 우리나라 최대의 필기구 회사. 필기구 회사 핵심 영업 비율은 뭐예요? 잉크의 배합 비율. 잉크의 배합 비율인데 가서 보안 교육을 끝나고 상무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회사는 유출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 회사가 생긴 지 90년이 넘었는데 선대 회장님 때부터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대. 아무 일 없었대. 왜? 전부 다 가족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임직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전화 옵니다. 큰일 났다고. 왜? 한나라시에 잉크의 배합 비율을 알고 있는 개발팀 17명 중에 3명이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얘 어떻게 할까요? 백발백중 법정에 가도 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건 착각이고 그동안 대문이 없었을 뿐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가족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안 장비만 도입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보안 장비는 그냥 보조제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경쟁사 도입 여부는 왜 물어볼까요? 사장님, 이런 시스템은 우리 회사 규모 정도 되면 도입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 경쟁사는 도입 안 했던데요. 경쟁사보다 잘 나가는 걸 억울해 하시는 거죠. 본인은 예외인 줄 알고요. 특히 임원분들, 나는 예외시켜줘. 나는 보안 규정에 적용 예외시켜줘. 이런 아주 황명랑한 요구를 합니다. 보안 업무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탑다운 비즈니스다. 윗분이 안 지켜주면 아랫분이 안 지켜줍니다.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을 가면요, 교육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전 직원 2시간 이상 보안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가면 기관장은 안 나옵니다. C레벨 분들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다 바쁘대. 그럼 누구만 교육시키고 있어요? 엊그저께 입사한 신입사원들만 데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훔쳐갈 것도 없어요. 고급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 그렇죠? 허당입니다. 실제로 고급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C레벨, 그렇죠? 팀장급, 관리자, 특히 핵심 연구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 같은 핵심 연구 책임자분들하고 담당자분들입니다.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보안은 아무나 할 줄 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출사고 발생시 책임부터 묻습니다. 평소에 보안에 관심 없다가요, 유출사고 빵 터지면 그제서, 야,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총무팀장, 너 그동안 뭐 했어? 네 연봉 왜 줬어? 보안하라고 줬는데 이거 왜 못 막았어? 이럽니다. 이거 시스템 도입해야 됩니다. 결제 올렸더니 경쟁사도 도입하는데 왜 앞서가려고 그러냐고 결제 안 했던 분이 이제 와서 담당자 사익서 받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우리나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여러 가지 방산기술보호법도 있고요. 이런 게 안 되면 형법도 있어요.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걸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핵심 산업기술이나 우리의 핵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를 적용합니다. 방산기술이 아니면 두 가지 법 중 하나를, 그 중에서도 100건 중에 90건 이상이 이 법을 적용하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벌 조항이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국내 경쟁사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좀 깎아줍니다. 징역 7년. 유출할 일이 있으면 해외로는 유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직하면서 이득액의 2배에서 4배까지 변상 조치. 예. 내가 스카우트 되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억까지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법을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제 조건.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평소에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보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보안 관리하지 않은 기업은, 연구소는 이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평소에 보안 관리가 뭘까요? 요 3가지 요건, 요대로 보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영업비밀의 정의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 안 알려지게 관리해야 되고요. 돈 되는 거야 되고요. 3번째, 비밀로 관리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안 알려진 거 3사람이 알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수직 라인만, 기업에서, 연구소에서도 수직 라인만 알고 있어야 되고, 관계자만 알고 있어야 되고, 전 직원이 다 안다? 이거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사람이 알면 세상이 다 알죠? 네. 수직 라인만 알고 있어야 돼요. 2번째, 경제적 유용성은 뭘 얘기해요? 기업은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비밀 관리성. 평소에 보안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법정에 가면요. 우리 회사 연구소장이 우리 회사 정보를 기술을 그동안 연구한 거 싹 빼가지고 경쟁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고발해야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돼가지고, 원고가 피고 입장에 섭니다. 원고는 우리 회사, 피고는 연구소장. 쓰죠? 그러면 법정에서 원고 측인 우리가 평소에 비밀 관리를 이렇게 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가 100% 승소. 피고 한마디로 가져간 사람이 임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정보 보호 관리 노력을, 자체적인 노력이 없는 기업은요,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다 가져가도 무죄입니다. 무죄.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보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단 기록 관리하라. 기록,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리하고 있네라는 것을 기록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도 제11조 2항에도요, 정보 유출 사고 내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 내용을 누설한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5년간 정부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산업 스파이의 침해 기법들입니다. 가장 많은 게 경쟁사 스카웃입니다. 경쟁사의 스카웃은 불법이죠. 불법 스카웃과 합법 스카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회사에 있다가 경쟁사로 가면 불법이고요. 우리 회사에 있다가 아무 상관없는 우리 회사 정문 앞에 있는 빵집에 스카웃되면 합법. 얘를 산업 스파이로 어떻게든지 구속시키고 우리 거 못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보안 관리. 그다음에 촬영에 의하면 정보는 90% 이상 유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에 카메라 안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있는 기업이 우리 기업의 3%도 안 됩니다. 대기업 빼고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 아주 잘 나가는 어떤 발전사 관련 업체의 핵심 설계 도면이 유출됐습니다.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깔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그 앱을 깔아야지 그게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사진 찍을 요량으로요. 그 앱이 안 깔려져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그리고 설계실에 근무하는 친구인데요. 30인치 듀얼 모니터로 평소에
설계를 하는 설계팀 직원인데요. 이 친구가 모니터에 핵심 설계도면을 띄워놓고 3000커트를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유출됐습니다. 촬영은요? 촬영이 아니면 정보는 90% 이상 유출 가능하다. 또 나머지 뭐 문서 유출도 있고 저장 매체를 활용한 유출 사례도 굉장히 많죠. 맨 밑에 보니까 미인계도 있는데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자, 보안 최대 위협 요소는 사람이죠. 네, 시스템이 아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요소는 계속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연구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은 자기 건 줄 알아요. 이직할 때 꼭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이건 큰 착각이고 큰 모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안 준수사항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채용할 때, 특히 경력사원 채용할 때, 특히 연구소 임직원 채용할 때 보안 관리 강화라는 거. 특히 레퍼런스 체크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실성 뭐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해요? 못합니다. 네. 결국 레퍼런스 체크가 다거든요. 특히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 들어오기 전에 사용했던 모든 영업 비밀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 우리 회사에 있고 퇴직할 때 경쟁사 취업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이런 걸 꼭 받아놓으라는 겁니다. 교육은 의무사항이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퇴직자 관리. 퇴직자가 사직서를 갖고 온 그 순간 얘는 벌써 다 빼돌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기업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야, 김 팀장. 야, 오늘 사표 내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인수인계 기간을 한 달은 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동안 다 빼돌렸는데 한 달 동안 더 빼돌리라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둘 수 없잖아요. 사직서 갖고 오는 순간 이미 빼돌렸겠지만 바로 네트워크 차단. 근무하던 부서에서 빼서 별도 회의실에 거기서 인수인계서 작성해라.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퇴직자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대,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에게 해당되는 기술보 10대 수칙. 말이 중소기업이죠. 기본입니다. 대기업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규정. 보안관리 규정 우리 기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저 분당에 있는 뭐 자동차 설계하는 업체인데 15명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 보안 규정 좀 한번 볼까요? 가봤더니 보안 규정이 한 3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한 번도 넘긴 자국이 없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이대로 적용합니까? 아니요. 우리가요,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보안 규정 있냐 없냐 확인 온다고 그래서 샘플 받아놓은 거 프린트아웃 해놓은 것 뿐이래. 실현 불가능한 규정은 규정이 아니다. 임직원들이 숙지하지 않은 규정은 규정이 아니다. 임직원들에게 해람하지 않은 규정은 규정이 아니고 CEO의 결재 승인이 나지 않은 문서는 문서가 아니다. 규정은 있으되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규정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국가에도.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잖아요. 안 지킬 법률은 있으나 말하죠. 회사 규정도 마찬가지. 두 번째, 전담 인력 안 됩니다. 전담 인력을 두어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신 겸직으로라도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라. 세 번째, 기술보호 교육은 의무이고요. 네 번째, 비밀유지 서약서, 특히 경업금지 서약서 받아라. 네. 특히 연구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비밀유지 서약서 말고도 추가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받아라. 다섯 번째,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라. 핵심 인력 퇴직할 때. 여섯 번째, 영업비밀 별도로 분리해라. 일곱 번째, 중요문서 보안 등급 표시해서 별도 보관해라.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제한해라. 여덟 번째, 통제구역. 이건 물리보안이죠. 예. 연구소 같은데 다른 부서 직원들 함부로 막 들어오고 그렇게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연구소 직원 이외에는 다른 부서, 구매부, 영업부 이런 직원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들어오려면 출입 대장 쓰고 이렇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로 보호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제일 끝에 10번째가 보안 시스템 구축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보안은요. 보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은 그냥 보조제일 뿐이고요. 보안은 관심이고 관리이고 참여이고 지속적인 핵심 인력 보호입니다. 핵심 인력이 우리 회사를 떠나면 우리 회사는 문 닫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보, 우리 연구소장이 떠나면 우리 회사 그동안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결과물 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보보호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고요. 특히 연구소 보안은 한 차원 높은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이미 예방 관리가
먼저입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안 관리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백발백중 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안 관리했고 판사에게도 이렇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거 싹 가져갔습니다. 제 구속시켜 주세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평소에 보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 보안에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맨날 퇴근할 때마다 야, 보안 관리 잘해. 이랬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회사에 돌아가셔서도 이제 정보보호 정말 중요하다면 실제로 보안에 관심을 갖고 기업에서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